안녕하세요, 신예필입니다. 한동안 이제 정말 볼 영화가 많아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연말이 되니까 조금 안정기에 들어섰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번에 새로 개봉하는 영화들이 그렇게 딱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또 뭘 찍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엄청난 영화들이 이번에 재개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 잘 걸렸다, 한 놈만 걸려라 라고 이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는데 역시나 우리 동네에서 개봉해주는 것이 많지 않았다. 성류의 빛깔이라든지 칼리굴라, 무삭제판 뭐 이런 거 개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 온 재개봉한 명작은 무엇이냐, 바로 가타카인데, 사실 이것도 한 10년 전부터 제 주변 지인들에게 정말 추천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었거든요. 어떤 언니는 저한테 이게 막 인생 영화다 이런 말까지 해가지고 되게 기대가 됐었는데, 시놉시스를 한번 끼려드리자면요. But in a place where any cell from any part of your body can betray you, how do you hide? When we all shed 500 million cells a day. 가타카,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됐다. 영화를 보기 전부터 저는 뭔가 이 영화에 대한 인상이 이 노래와 같았어요. 이게 아이린 카라라는 가수의 What a Feeling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또 어떻게 된 우연인지 이 영화에 나오는 우마 서먼 캐릭터 이름 또한 아이린인 거예요. 이제 첫인상은 일단 What a Feeling인데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는 어떤 느낌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도 What a Feeling인 느낌이다. 몰라요. 제가 노래로 비유할 때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이 노래 자체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가타카와 되게 맞닿아 있는 느낌인 것 같아서 한 번쯤 이 노래를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아무 연관도 없고요. OST도 아니지만. 네, 영화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푸른 빛으로 보정이 됐다고 느껴졌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근미래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영화들, 특히 이제 90년대에 만들어진 미래 배경 영화들은 되게 메탈릭한 느낌을 사랑하잖아요. 알록달록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딱 미니멀하고 절제되어 있고 뭔가 실버나 메탈릭 베이스로 한 되게 깔끔한 무드를 그려내던데, 그게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그 때문에 뭔가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우주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단조로우면서도 깔끔한 자연의 모습과 잘 어우러져가지고 제가 뭔가 영상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영화의 주제 그런 걸 채쳐하고서라도 일단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만족이 됐었다. 그리고 이제 미래 배경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 영화의 주제가 이제 뭐 우월한 유전자와 그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유전자들 간에 이제 한계를 구분짓지 않고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장치로서 우월한 유전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출근할 때 이렇게 딱 피로 이렇게 딱 한 방울 뽑아가지고 뿅 해가지고 막 오줌 검사하고 뿅 하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뭔가 발전된 세계관이고 발전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하드웨어는 되게 옛날의 그것이야. 그 부조화가 되게 신선했다. 그 이제 옛날 영화다 보니까 옛날 영화 특유의 그 감성 있잖아요. 필름 카메라의 그 느낌이 살려져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 영화를 우주 영화라고 생각했을까? 물론 우주에 가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가는 것이 목표인 주인공을 그리고 있고, 이 영화의 어떤 많은 부분이 어떤 그런 인간의 몸, 유전자와 우주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뭔가 연결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영화가 당연히 우주를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돌이켜봤을 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인간의 몸이 또 하나의 우주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우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또 이 영화가 그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제 부적격자로서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낙인이 찍혀있는 주인공이 그렇게 우주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유도 자기를 함부로 재단하고 낙인 찍지 않는 인간 사회를 벗어나서 온전히 그냥 먼지 한 톨로서의 존재감,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아질 수 있는 그 사회로서 좀 나아가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아직은 고민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따끈한 감상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앉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타카가 인생 영화이신 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 오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몸과 뭐 우주에 관련한 주제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90년대 영화 특유의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아니면 근미래 비경을 이렇게 메탈릭하고 실버 그렇게 미니멀한 감성으로 풀어낸 그 감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에 정말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가 지금 기억에 남는 씬이 되게 많은데 그 가타카 회사 내에서 아이린과 빈센트가 이렇게 멀리 풀샷으로 잡혀있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 전경도 참 아름다웠던 것 같고 뭔가 의미적으로 이제 기억에 남는 씬이라고 하면 바다 앞에서 그러니까 아이린과 함께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 바다 앞에서 맨몸으로 조개 껍데기로 자기 각질 제거하는 빈센트의 모습이 무슨 이제 막 갓 태어난 인간이 바다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뭔가 인어공주가 다리를 얻고 이제 막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도 연상되는 것 같아서 기억에 남고 거의 DNA 구조처럼 이렇게 나선으로 되어 있는 그 계단을 두 다리가 마비된 채 팔의 힘으로만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저기 유진, 그냥 유진이라고 할게요. 그 주드로 그 유진의 모습을 그리는 씬도 기억에 남는 것 같은 게 뭔가 인간이 그 DNA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애써가는 모습을 뭔가 그린 것만 같아서 그 외에도 뭔가 기억에 남는 씬이 많은데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필 씨도 이 영화가 인생 영화가 됐나요? 아니요. 한편으로 자꾸 아쉬운 부분도 솔직히 저는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월한 유전자, 그러니까 그냥 적격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열성인 우전자, 그러니까 자연이 만든 아이, 하늘이 주신 아이, 그러니까 부적격자라고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거의 그냥 계층으로 나뉘는 듯한 이 양극화가 너무 납득이 안 돼요. 그냥 이 논리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그냥 아예 영화가 그런 식으로 일단 깔고 갈게 라고 하니까 나도 일단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알았어 이러고 넘어가는 바가 있었지만 갈수록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조금 흘러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 심장도 약하고 몸도 약한 빈센트를 낳고 나서 그 다음 애기부터는 유전자 조작으로 해가지고 동생인 안톤을 낳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막 안톤이 되게 좀 싸가지 없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아니 뭐 우월한 유전자만 골라가지고 탄생시켰다며 사회에서 우월하다고 규정한 유전 정보를 가진 유진이란 인물도 빈센트를 만나서 변화하기 전까지는 되게 조금 오만한 것처럼 그려지는 느낌도 있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까지 이 사람은 한탄대로인 인생을 살아가지고 인생에 뭔가 뭐 고난 같은 것도 잘 없었으니까 저렇게 조금 우월한 게 당연한 설정이다 뭐 이렇게 지금 그리려는 건가 본데 오히려 그게 납득이 안 됐던 게 그러니까 우월하다는 그 유전자 정보 안에 왜 측은지심은 없는 거냐고. 그리고 이제 그 가타카에서 근무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하나같이 다 무슨 안드로이드 로봇같이 막 걷고 옷 입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우월한 사람들인 건가? 이제 조금 모자란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태어나지 않아서 조금 이제 선천적인 신체적인 결함이라든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무슨 사회의 잉여 인간들처럼 묘사가 되잖아요. 막 중간에 용의자 찾는다고 약간 무슨 교도소, 수감소 같은 데에서 막 검사를 하기도 하고 빈센트도 실제로 집을 나가고 나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막 청소부 같은 잡밖에 없었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지 그 직업 자체에 대한 뭔가 가치 판단을 한다기보단도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너무나 진로가 명확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장르의 진로를 지금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니 저 정도라고? 저렇게 아무리 무슨 조금 이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선택의 폭이 좁은 사회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주제를 보여주기 위해 영화가 되게 과하게 극적으로 인물들을 몰아가네? 라는 인상이 있었어요. 초반부터.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건 제가 요즘의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에겐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게. 사람은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게 더 중요하고
그런 걸로 막 서로 급을 나누거나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고 당연히 노력이 더 중요한 거고 사실 저는 이게 너무나 상식이어가지고 이 영화가 계속 그걸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말아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가슴이 울컥거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내 입장에선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반복해가지고 심지어 더 과하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제 재밌었어요. 재밌고 아름답고 좋았는데 이제 제가 조금 기대했던 그 진짜 엄청난 감정의 파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 저는 좀 약간 사람이 조금 단순해가지고 혹여 제가 그렇게 극복하지 못하는 선천적인 어떤 한계에 대해서 되게 크게 미련을 두지 않는 되게 막대가리라서 제가 그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여김없이 저기 시네필 5월 선배님들께 드리는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 제롬 유진의 결말도 이제 조금은 충격적이었는데 빈센트가 그렇게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고 자기도 마침내 은메달을 껴안고 자살을 하는 것이 이거는 무슨 의미인 거지? 아 그래 나는 은메달이야 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선택했다 라는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또 죽음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빈센트와 유진의 대비를 좀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설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롬의 자살과 관련해가지고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의견이 궁금하고요. 빈센트가 제롬에게 사실은 너가 우주에 갔었어야 됐다. 그곳은 사실 다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제롬이 말을 하는 것이 근데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거길 못 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너스레인지 아니면 그 설정이 또 어떤 혹시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라고 혼자 또 한번 고민을 해봤었고요. 이제 저기 빈센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이잖아요. 꼭 그 장소로 선정이 된 이유가 있을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 위성과 관련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타이탄이라는 네이밍 자체에서 오늘 뭔가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비하인드가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생각이 나는 씬이 중간에 이제 저기 아이린이랑 빈센트가 피아니스트 저기 공연에 데이트를 가잖아요. 근데 거기 피아니스트가 육손이란 말이죠. 빈센트는 뭐 손가락이 하나든 6개든 잘 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이린이 그냥 이 사람이 친 곡 자체가 6손가락들만 칠 수 있는 곡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럼 이제 저 피아니스트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건가?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했을 때는 손가락이 5개인 사회에서 6개라고 했을 때는 조금 그런 게 있지만 저 사회에서는 일부러 더 그 음악적 재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하나 더 늘린 것인지 6손가락이 우월한 인자인 건지 아니면 그 피아니스트 자체도 처음에는 6손가락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가 빈센트처럼 뭐 노력으로 해가지고 이겨내가지고 저 자리까지 오른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카타카가 막 그렇게까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실컷 말해놓고 이렇게 질문할 거리가 많은 걸 보니 저는 그냥 가타카를 재밌게 본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되게 머쓱하네요. 가타카 최고! 사실 되게 옛날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뭔가 그런 식의 촌스러움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그냥 비주얼적인 촌스러움을 떠나서 그냥 이야기의 어떤 서사적으로 봤을 때 촌스러움도 없었던 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라든지 사실 그 시대 영화들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한다면 나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식의 묘사가 조금 나온다는 점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사랑하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